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영겜 뉴스의 메인 캐스터 정재헌입니다. 이번 달은 기존의 딱딱한 뉴스데스크 느낌에서 벗어나서 게임 관련 주제로 진득하게 얘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그러니 게임 오브 더 이어에 관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게임 오브 더 이어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해 나온 게임들에 대해 각종 매체들이 올해의 게임들을 선정할 건데요. 매체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게임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힌 고티들을 다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게임을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다 게임 오브 더 이어 수상작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고티 후보작들의 전체적인 평과 의견을 알아보고자 고티 게임들에 대한 소개 및 해석을 도와주실 영겜 소속 이선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님. 안녕하세요. 이번 고티 후보작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해석을 맡게 된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슬 연말이 찾아오면서 아무래도 올해의 고티작들에 대한 시선이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른 작품들에 앞서 사이버펑크 2077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싶은데 2020년 하반기에 강력한 유력 후보작이었던 사이버펑크 2077의 지속적인 출시 연기로 인하여 이 게임이 과연 고티 후보작의 선상에 오를지 또는 못 오를지에 대한 논란이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가장 최근에 나온 출시 예정 날짜인 12월 10일 날 정상 출시를 하게 된다면 올해의 고티 선정작으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언제 또 출시 연기를 하게 될지 모르는 판이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부재를 생각하면 올해 고티 수상작으로 예상되는 게임들도 몇 가지 안 남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가장 고티를 받을 만한 게임으로는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있네요. 가장 돋보이는 점은 역시 디자인팀의 영혼이 갈려나간 듯한 그래픽과 배경이죠. 장편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그려낸 배경, 게임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디테일한 캐릭터 디자인들, 컷신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 카메라 워크와 애니메이션들이 전부 인상적입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걸맞은 음악 선정과 그래픽 못지않은 정성을 들인 전투 시스템들, 캐릭터 개개인의 특성까지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스트 오브 2는 유저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죠. 가장 큰 원인은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스토리에 있다고 봅니다.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지만 팬들의 마음을 짓밟는 듯한 스토리가 유저 평점을 테러하는데 큰 몫을 한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게임 플레이의 정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픽이나 사운드는 제가 접해본 게임들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고 감정선 또한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만 역시나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죠. 이제 굳이라는 수식어가 알맞게 붙는 스토리였달까요? 스토리 하나 때문에 캐릭터의 감정선이나 몰입도 이런 게 다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대한 설명을 끝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볼 게임은 하프라이프 알릭스입니다. 하프라이프라는 명작 IP의 외전인 듯 외전 아닌 버전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인 알릭스 벤스가 주인공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기존의 리듬 게임이나 단순한 작업만 가능했던 VR 게임들과 달리 정통 FPS에 하프라이프만의 장점이었던 레벨 디자인까지 입혀진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유저들에게 기존 키보드랑 마우스로 따닥따닥 누르던 걸 내 손으로 직접 총으로 쏘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VR 기기를 통한 상호작용의 무한한 가능성과 게임성을 알 수 있게 해준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딘가 과거에 머무는 듯한 디자인이나 스토리의 자유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최근의 화려한 게임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VR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임이죠. VR을 이용한 참심한 게임 플레이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스토리로 발매 즉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VR 기반 게임이다 보니 상품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이 게임을 위해서 VR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통계상으로는 많지 않더라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VR 기반 게임으로서의 기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이라는 분야에 도전했기에 좀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준 하프라이프 알릭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뤄볼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올해 수려한 인디게임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의 제작사인 슈퍼자이언트 게임즈는 작은 회사이지만 예전부터 고티 선정 리스트에 오를 게임들을 제작한 걸로 명성이 유명했는데, 이번 하데스 역시 몰입감 있는 게임성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다이나믹하며 화려한 전투로 만족감을 주는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사로잡는 스토리와 배경음악 또한 좋은 장점인데요. 여러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유니크한 그림체,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세계관을 표현한 디자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장르의 특성상 루즈해질 수 있는 스토리와 단편적인 캐릭터성이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하데스 게임 플레이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 이것도 정말 음악성이나 타격감이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보면서도 신나는 기분이 들게 해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게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플스4 게임 라인업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게임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이버펑크 2077이 날아갔기 때문에요. 하데스가 그리스 신화뽕을 차게 해주었다면은 이건 저희에게 일본 사무라이뽕에 차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이제 어쌔신 크리드 같은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래픽이 정말 예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쌔신 크리드의 문화적 대척점에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어설픈 고증 빼고요. 스토리 진행도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진행되게 한 게 매우 신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너무 선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오히려 주인공이 전설 기술을 배운 후반의 난이도가 더 낮아서 너무 쉽게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고오스를 플레이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접했을 때의 분위기나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저도 어쌔신 크리드가 생각났고 살짝 소울류 게임도 연상이 되더군요.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로 무난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다뤄볼 게임으로는 페르소나 5 로얄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장수하는 시리즈로서 확고한 팬층을 설립했는데요. JRPG 장르에 한해서는 정점에 있는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켓몬을 연상케 하는 배틀 시스템과 던전과 같은 형식으로 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방식은 정말 전통 RPG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투 시스템과 진행 방식은 포켓몬의 흥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페르소나 또한 매우 흥행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팀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페르소나 5에서 역시 기괴하지만 독특한 몹들과 매력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시리즈별로 테마가 살아있는 개성있는 음악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페르소나 5 로얄에서 새로 추가된 컷신들, 그리고 신규 캐릭터, 플레이어블 캐릭터, NPC들의 평가가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이었지만 아무래도 오리지널인 페르소나 5가 완성판이라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또한 장르가 장르인지라 기존 팬이 아니라면 접하기 힘든 게임일 수도 있고, 또 시작하기 꺼려질 수도 있는 시리즈물의 특성상 신규 유저 유입을 제한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의 경우 일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기에 더욱더 인지도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게임 플레이의 정점이었다면은 마찬가지로 페르소나 5 시리즈의 이번 작 로열 같은 경우는 이제 JRPG의 정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원판에서 캐릭터 신발에 그려진 우길기가 수정없이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지적해주신 대로 전작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게 추가되었다 뿐이지 혁신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이나 페르소나 5 그 자체가 웰메이드 명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정말 재밌게 플레이 영상을 봤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위치 열풍을 불게끔 한 그 게임이죠. 기존 닌텐도 3DS부터 이어져 온 동물의 숲이라는 IP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기존 시리즈의 장점인 유저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더 편해지고 다양해지는 등 동물의 숲만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무인도를 개척한다거나 너굴 마일리지라는 도전 과제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컨텐츠가 부족하고 자칫 혼자서만 하기에는 지루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최근에는 할로윈 모드도 나왔고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가져다주는 다양성이 충분히 그 단점을 상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웬만한 분들은 아는 게임이죠.
동물의 숲은 인싸들의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커뮤니티성이 높은 게임 플레이 외에도 출시한 날짜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네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간다는 신기한 상황들도 만들어낸 게임이죠. 지루한 게임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바꾸려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상되는 고티 후보작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선우님은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떤 게임들이 게임 오브 더 이어를 가져갈 거라 보시나요? 네, 일단 동물의 숲은 이미 올해 도쿄 게임쇼에서 고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쿄 게임쇼답게 닌텐도에서 제작하고 많은 수입을 이뤄낸 동물의 숲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의 고티를 예상해보자면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받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유저들의 반발이 커서 예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하데스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0명의 작은 인원이 만든 인디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수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응원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프라이프 알릭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소한 기기로 신선한 체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그나마도 수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이번 달 연겜 뉴스였고요. 함께 해주신 이선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